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진산업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진산업이 하한가를 맞았죠. 회사가 실적도 나빠졌을 뿐더러 횡령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관리부재에 대한 이 말들이 시장에서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내놓자마자 분기보고서를 내놓자마자 바로 그냥 하한가로 꼬라박았죠. 아진산업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와 기아의 1차 벤더이고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차체 안에 각종 부품들이 들어가서 자동차 한 대를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진산업이 만드는 이 차체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 자동차 부품 중에 한 가지이고, 이 차체가 내구성이 있고 튼튼해야만 그 차에 타고 있는 그 운전자나 동승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가볍게 만들어야만 이 회사의,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이 한번 충전했을 때 내지는 한번 기름을 한번 넣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현대차나 기아에서도 굉장히 아진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70억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이 아진산업은 이 전체 계열사 중에 아진산업이라는 회사와 대우전자 부품이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두 회사 다 자동차 차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면서 이 자동차 전장화에 되게 중요한 그런 부품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죠. 특히나 현대차가 전동화를 가속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 때 여름 휴가를 지나면서 공장을 일주일 정도 세울 때 재고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휴가 끝나고 3분기 때 이 재고 조정도 하고, 또 내년도나 4분기 때 자동차 판매량이 제일 많은 시기인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생산 라인에 대한 조정, 즉 4분기 때 많이 나갈, 또 다음에 새로 이제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많이 팔릴 자동차 모델을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요번에는 재고가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고 조정에 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현대차와 기아는 직접적으로 1차 벤더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에게 이 생산량, 즉 자동차 부품 생산량을 조절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말뜻은 3분기 때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지금 올해 들어와서 1분기와 2분기 때 우리나라 수출을 그나마 떠받쳐준 게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수출이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생산량 조절에 착수하면서 협력업체에게 8월과 9월 전기차 부품 생산량 조절을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는 아진산업과 대우부품에게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1분기 때만 봐도 자동차 차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차체 쪽이 89% 정도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자동차 부품들이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거래처는 현대차와 기아로 88% 정도, 올해 반기 실적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전체 매출액의 88%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차가 주거래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분기 실적, 그러니까 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과 비교했을 때 실적은 확실히 외형은 커졌지만, 이 알메이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40억대 2분기 때 47억 정도 발생했고, 누적으로는 76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이제 횡령사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적자를 한 33억 정도 적자가 발생한 걸로 가만히 됐고, 그에 따라서 누적 순이익이 208억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좀 딱 안정화된 그런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웬만해서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진산업을 하한가까지 꼬라박게 만든 건 약 70억 규모의 이 횡령사고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관리부재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는 인식을 받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현대차와 기아의 1차 벤더이고 핵심적인 그 부품 회사라 할지라도, 협력업체라 할지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장사 앞으로 잘하고 뒤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누수되는 돈 때문에 주주에게 돌아올 이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진산업은 주가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 내내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아, 1분기 때 괜찮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2분기 때는 2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상태죠. 이게 이제 대손 충당금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3분기 때는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수익성이 좋은 전기차 부품이 납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아진산업의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약 한 2,500원 정도로, 이게 한 12,000원 정도로 평가되던 이 적정 주가가 12,500원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또 이제 반기보상 약 70억 정도 직원 횡령 사건이 이제 소송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회사라는 인식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상당 기간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걸 시장에 보여줘야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3분기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에 대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다는 부분이 이 아진산업에게는 원투 펀치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하한가까지 꼬라박은 겁니다. 이게 기업 내부 경영에 관련해서 이제 횡령 같은 사건은 굉장히 이벤트적이고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다 웬만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죠.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꺼립니다. 이런 횡령 사고가 한번 발생하고 나면 상당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하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아진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2분기 보고서를 읽어보다가 횡령 사건을 보고 나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주가가 내리는 데는 그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악재가 다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시가 안 되었던 어떤 식으로 됐던 이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은 그 회사에 관련된 호재와 악재가 모두 반영된 결과치로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 70억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회사는 솔직히 상당 기간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